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은 현재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조규성 선수의 지속적인 부진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공격 전개에서 조규성 선수는 팀의 리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무거운 발밑 감각과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고, 후반 19분에 나온 그의 슈팅은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사이드 상황이긴 했지만 그의 슈팅은 결국 골대 위로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부진은 지난 바레인전에서도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그는 전반 29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며 후반 8분에는 왼발 크로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팀의 전술적인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오현규 선수도 선발로 나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고민은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의 전술적인 재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규성 선수의 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과 함께 전체 팀의 공격 전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요르단전에서의 졸전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술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경기에서 보인 미흡한 성과와 큰 대조를 이루며 팬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의 강력한 경기력을 인정하며 그들의 전반전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후반전이 한국 대표팀의 경기였다고 언급하면서 중동 팀들이 경기를 이끌고 있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팀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팬들 사이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안목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하는 전술적 수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성 선수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전술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손흥민 선수의 위치 변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표팀의 공격 전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은 아직 추측일 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조규성과 이기재 선수의 바레인과 요르단전에서의 아쉬운 플레이는 한국 축구 팬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두 선수에 대한 중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연속된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전술적 접근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은 각 선수의 컨디션과 리듬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후반전에 보여준 투쟁심과 자세라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중 선수 교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전반전에 원했던 템포와 패스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 교체를 결정했으며 후반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감독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부분들을 보완하고 다음 경기에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의 시선은 조별리그의 세 번째 경기인 말레이시아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조별리그에서의 모든 경기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며 중동 팀들이 보여준 투쟁심을 잘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강 이후의 경기에 대한 분석과 예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전이 끝난 후에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선수단의 이름값에 비해 실제 경기력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 준비 과정에서 선수 명단보다는 각 경기의 중요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결승전까지 총 7경기를 치르는 것과 다음 경기를 잘하여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문책성 교체와 그의 전술적 선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기재, 박용우 등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초기에 제외하지 않고 경기 후 문책성 교체를 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레인전 이후 폼이 좋지 않았던 이기재 선수에 대한 옹호와 계속된 선발 기용, 그리고 요르단전에서의 교체로 인해 감독의 전술과 선수 관리 방식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대표팀 내에서 놀라운 이적설이 등장하며 팬들의 관심과 토론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표팀의 전술, 선수 관리, 그리고 팀 내부의 분위기에 대한 더 깊은 분석과 반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과거 발렌시아에서 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을 떠나 마요르카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프랑스의 강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며 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합류한 이후 이강인은 PSG에서 출전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라리가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으로 여러 클럽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발렌시아가 이전에 이강인을 무료로 방출했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이강인의 재능과 가능성이 이제는 발렌시아에도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겪고 있는 출전 시간 부족 문제와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가능한 움직임이 발렌시아와의 재결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발렌시아로의 복귀 가능성이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성장한 후 그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고 있으며 이강인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만 PSG와의 계약 상황과 이적 시장의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여 라리가에서 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의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영입을 성공시키며 이적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의 PSG에서의 활약이 눈에 띄며 특히 그의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여러 선수를 제치며 팀의 공격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이강인의 PSG에서의 입지가 점차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강인이 이적 시장에서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의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는 그의 팀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과의 16강 대결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 리그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조 1위를 확정지었고 한국이 조 2위로 마감한다면 양 팀은 16강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치니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경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랭킹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우디 팀의 강인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한국과의 대결에 대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치니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팀이 이번 대회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가능한 맞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성 선수의 노련한 플레이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한국 팀의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이재성 선수의 공격이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의 경기력과 팀워크는 한국 대표팀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팀은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경기력과 자신감 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랭킹에 관계없이 이번 대회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1위로 16강에 오르면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의 전략과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16강에서 일본과 맞붙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택할지는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호주나 이란과의 경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컨디션, 상대 팀과의 이전 경기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